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이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주도 자산 매입은 하락 신호탄일 수 있다. 미국 국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미국 국채가 내관입니다. 자, 이것은 다우 차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작년 하반기 때 뽀글이나 그리고 지역은행 이 파산 위기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바로 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긴급하게 유동성을 수혈하고 이 지역은행의 파산을 막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쨌든 시장 심리는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증시라든가 국채 자산 시장도 좀 반등을 했는데요. 여기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가의 주류 세력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실탄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그들은 지난 코비드 사태 때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들이 시장에서 이제 이 종목을 슬림다운 합니다. 몇 개로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로 압축된 대형주들을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의 수익률은 급등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나머지 종목들은 기거나 오히려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덱스 자체는 이렇게 이제 밀려 올라오기 때문에 시장 심리는 이렇게 이제 서포트 될 수 있는 거죠. 미국 경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들이 결국은 터진다 이런 캠프에 들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방식으로 터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장이 이제 급락을 한다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죠. 다만 미래 어느 시점에 중기적으로 장은 결국 한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 피가 흐르고 미국이 스스로 반성을 하는 겁니다.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리바이브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입니다. 이대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어떤 거대한 버블이 있다 칩시다. 이것을 계속 펌핑해서 이 서포트하는 것, 이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겠죠. 여전히 미국 증시는 견조합니다. 며칠 동안 하락을 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한국 증시가 좀 위태롭죠. 미국 증시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인덱스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구도 자체가 그렇게 이제 썩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치 펀드들, 미국의 해치 펀드들이 어떤 레버리지 비율을 이렇게 이제 급격히 낮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치 펀드들은 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100이다. 그러면은 한 20 정도 빌려가지고 120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얻게 됐을 경우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 해치 펀드들은 고수익을 노리고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해치 펀드들이 레버리지 비율을 이제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이제 다가올 어떤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 상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심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리스크 해칭을 하는 거죠. 해치 펀드들은 이미 리스크 해칭 모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빌 에크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유명한 해치 펀드 매니저죠. 자, 이 빌 에크먼이 대단히 강력하게 이제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채뿐만이 아니라 증시에서도 이렇게 이제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데, 물론 인덱스에 대한 것보다는 개별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셀렉트한 다음에 거기에 이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라온 이 기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치 펀드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숏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이제 이 단기 국채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달에 있을 미국 정부 셧다운 논쟁, 이것을 겨냥하고 이제 싸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년뿐만이 아니라 10년, 30년 이 고르게 미국 국채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해치 펀드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이 국채 투자자들이 이 국채를 덤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튀고 이것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연준의 의사결정이든 시장에서 이제 국채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이든 이것을 노리고 숏 포지션을 이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517에 도달했습니다. 2007년 미국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어떤 금융위기가 터지게 된다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에서 이 지난주에 올라온 기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국채에 대해서 바이백을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는 비록 이제 소액이지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 소액으로 이 금리 동향에 이렇게 이제 좀 개입을 합니다.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지나치게 많이 벌어지거나 축소되면은 이 재무부가 뭐 시장에서 좀 사들이거나 팔고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일종의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것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뭐 규모가 이제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것보다는 좀 큽니다. 그리고 바이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은 금리가 이제 좀 하락하거나 이렇게 안정이 되겠죠. 자, 이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될 정도로 이제 이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일단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는 이례적으로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서 미국 정부가 바이백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육지책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 정부가 이 관이 뭐 중앙은행이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관 주도로 시장에 개입을 할 경우 어떤 자산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 가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이백하는 겁니다. 뭐 국채든 주식이든. 과거에 이 노태우 정권이 이 정부 주도로 이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어서 이 주식 하락을 막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짓이죠. 결국은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오히려 시장에 이 악영향만 끼치게 됩니다. 시장 심리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헤지펀드들은 계속 이 국채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컬럼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채에 대해서 항복이 필요하다. 이것은 필요악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컬럼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 뭐 시장 분석가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이제 숏 포지션을 쌓고, 그리고 이 국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 투매가 일어나고 글자 그대로 이 와시아웃이 일어나는 거죠. 뭐 금리는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될 겁니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건데 이것은 필요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그리고 연준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국채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쌓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 34 트릴리언 달러죠. 자, 이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데이터와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 한 10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겁니다. 플러스 한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석유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미국의 전략 비축률은 거의 이제 바닥 상태입니다. 뭐 1980년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바이든이 정말로 이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죠. 자, 그리고 이 소비자들은 지금 이제 스퀴즈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크레딧 카드라든가 뭐 여러 이제 많은 부채, 이 개인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자가 급등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역시 이제 급등하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다루었습니다. 2010년 대비 미국의 어떤 이제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지불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2배로 늘었습니다. 자, 뭐 크레딧 카드 그리고 자동차 리스, 뭐 모기지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자, 그리고 S&P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작년 하반기 어떤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을 해서 견조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증시 상승에 이 서포트를 해준 종목은 한 7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7개 종목 어떤 덩치가 큰 대형 우량주입니다. 이것을 급등시켜서 이 지수 자체를 끌어올린 겁니다. 이 7개 종목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옆으로 기거나 하락했습니다. 자, 어떤 나라의 증시가 오릅니다. 그런데 증시가 오를 때 상승 종목이 늘어난다면은 이것은 전형적인 상승장입니다. 이 종목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장이 함께 밀려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견조합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올라갈 때 종목이 슬림다운 되면서 뭐 한국을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딱 두 종목으로 지수로 이제 쫙 당깁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제 이 증시 상승입니다. 결국 어떤 고점을 지나면은 이 두 종목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이전보다도 더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는 7개 종목이 이렇게 이제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빚, 미국의 빚이 지금 34 트릴리언 달러죠. 공적 부채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quantitative tightening.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국 내 파산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역사적으로 이 파산 숫자가 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문제를 지금 미국 증시, 미국 경제는 안고 있는 거죠. 잠깐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이제 9월까지 이 9개월 동안 미국 증시를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고 그리고 지탱시킨 주범 7개 종목입니다. 7개 종목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조금 오른 종목도 몇 개 대형주가 이렇게 이제 견조하게 올라줘서 이것 때문에 버틴 겁니다. 이 7개 종목이 미국 증시 이제 S&P 500의 이 지수 상승을 다 이제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7개 종목의 버블이 무너지게 된다, 버블이 꺼지게 된다. 이 경우는 지수가 급락을 하는데 얘는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만 이 7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오를 때 이 상승 종목 숫자가 이렇게 이제 주는 겁니다. 슬림다운 돼서 몇 개 종목이 지수를 견인한다. 이것은 어떤 위험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장에나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자, 2023년 저점 한 150불입니다. 419불. 이런 종목 한 7개가 미국 증시 이 지수를 이렇게 다 끌어올린 겁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는 다른 종목들 그냥 견조하게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한국에 올라온 기사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학개미들, 미국에 투자하는 이제 한국 개미들입니다. 자, 일편단심 미국 빅테크 7개 상승 이제 주도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몰빵치는 어떤 펀드나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7개 종목, 여기에만 집중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미들이 움직이면은 나중에 결국 이제 뒤통수를 맞게 되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이제 하위 50%, 미국의 상위 1%는 부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상위 10%도 부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위 50%는 이 부가 하락했거나 제자리거나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하층민 같은 경우는 2007년 미국의 이제 부동산 위기, 이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 2008년 미국 부동산 위기 때 제가 5만 불을 다운페이하고 한 45만 불짜리 집을 삽니다. 그런데 이 집값이 한 5만 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실직을 합니다. 이 정규직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 가서 이제 몸으로 떼어야 됩니다. 자, 이 모기지를 제대로 못 낼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은행이 와서 탁 보고 있다가 이 차압을 해버립니다. 결국 내가 다운페이 한 5만 불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은행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대로 이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한 세력의 이제 이득이 되겠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겁니다. 결국 서민들을 이렇게 이제 쑥대밭을 만든 겁니다. 한 700만 가구가 큰 피해를 받습니다. 자, 그때 받은 데미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개미들은. 자, 그들의 부는 이렇게 쭉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하위 50% 서민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급등했습니다. 죽을 맛이죠. 이게 미국이나 한국의 서민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파산 숫자가 이렇게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기록적인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파산 숫자. 자, 2023년에 파산 숫자가 늘다가 이 8월에 이렇게 이제 쫙 올라온 겁니다. 자, 과연 9월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미국의 전략 비축률 SPR 추입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쭉 하락했습니다. 로우전이 터지고 이 유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바이든은 전략 비축률을 대거 풀었습니다. 조금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이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전략 비축률을 푼 효과가 거의 없는 거죠. 이 숫자는 거의 1980년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는 거의 이 100불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가를 끌어내리고 싶은데 더 이상 이제 실탄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동지 국가들은 감산을 했습니다. 오펙은 감산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도 이 석유를 이렇게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셰일가스는 내리막입니다. 그리고 셰일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자, 그리고 전략 비축유도 이제 거의 뭐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전략 비축유를 다시 쌓아야 되는 바로 그 시기에 유가가 100불입니다. 만약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다시 쌓기 시작하면은 유가가 또 급등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오염 그리고 수자원 이제 고갈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이 셰일 채굴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셰일가스 전망도 비관적이다.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유정을 파야죠. 그런데 미국과 서유럽은 지난 한 몇 년 동안 어떤 짓을 했습니까? 신규 유전 개발에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자, 있는 것만 이제 파내고 그리고 뭐 그린 에너지 한다, 뭐 태양광, 뭐 원자력 이런 거 한다고 추진은 했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것도 없습니다. 자, 이 미국 정부나 서유럽 같은 경우 이 진퇴양난 상황에 빠진 거죠. 유가가 100불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서유럽과 미국은 에너지 부족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가스나 석유를 사와야 되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이제 디젤 수출 같은 것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요. 자,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이 숄츠 같은 경우 독일 정부는 무려 4천억 유로를 풀었습니다. 4천억 유로를 풀어서 이 독일의 가계 그리고 독일 기업의 에너지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올해는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럽 전체로 한 7천억 유로를 풀었다고 합니다. 올해 그것을 또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결국 이 러시아의 저가 천연가스나 이 석유를 사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이제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결국 고유가를 피할 수 없고 이 고유가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다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 경우 이 국채는 또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채 투자자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빠져나가려고 이 시장에 이제 먼저 이 국채를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고 또 와시아웃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복이 한번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장은 재차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분석가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헤지펀드는 이 국채에 대해서도 숏 포지션을 강화하고 또 이 국채 시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증시도 급락합니다. 그래서 이 증시에 대해서도 숏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 좀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